인생이 그런 거잖아. 자, 마지막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오늘 쌤 어디까지예요? 딱 말해줄게. 유형 13번, 유형 14번, 다음 장에 유형 15번까지 합니다. 쌤, 이건 왜 안 하세요? 다음 시간 예고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앞에 뭐라고 썼니? 우리 얼마 전에 나눗셈 하는 거 배웠잖아. 뒤에 뭐라고 썼니?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 엄밀히 말하면 요 검산식이라 불리는 식 아세요? 이 검산식이 결과적으로 무슨 식인 줄 아세요? 얘가 항등식이란 말 이해돼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다음 장과 이어지니까 이 내용이 이 다음 장 29쪽이랑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나눗셈 관련해서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도 한번 좋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다는 말은 확실한 거는 얼마 전에 배웠던 변형식, 곱셈공식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몇 가지 숙지를 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좀 재밌는 파트가 나올 거니까 요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요 내용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몇 문제 한번 같이 풀면서 쌤, 다 배운 것 같은데 뭐 시험에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에 관한 몇 가지 좀 잡설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당장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아직 푸시라는 건 아닌데 이 문제가 뭐 느낌으로 오죠. 일단 항등식 배웠으니까 항등식 문제겠지. 근데 질문이 눈치 빠른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문제와 이 문제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A와 B와 아니요. A, B가 그런 거는 지금 전페이도 A, B는 그랬잖아.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25쪽, 26쪽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시네요. 25쪽과 26쪽에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등식 어떤 거요? 항등식이었나요? 등식 방금 말한 거 맞아요. 자,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봐봐. 우리 아까 앞장만 봐도 아니 그냥 앞으로 다 가볼게. 나만 가볼게. 여기가 첫 장이었잖아. 여기 문제들은 전부 다 위에 뭐라고 써있니? 다음 등식이 뭐래요? 나항등식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있니? 나항등식인데 다음 장로 가볼까? 여기다 뭐라고 써있니? 나항등식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근데 딱 다음 장에 나온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페이지에 일단 필기를 하나 할 건데 사실 근데 그런 거야. 수학에서 저랑 이제 1월부터 해서 제가 좀 가끔 하니까 너가 나중에 그리고 이번 특강이 그러니까 특강이지만 특강 끝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고등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나 있어요. 내가 너한테 1학기 내내 했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근데 그 표현들이 놀랍게도 중학교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너한테 강조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됐어요. 자, 이 문제는요. 위에 필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데 정작 이제 너가 고2, 고3 올라가면요. 아까 제가 항등식 많이 볼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정작 문제에서는 그게 아까처럼 저 항등식이에요 라고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항등식, 필기할게요. 항등식 관련해서 제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제가 원래 악필인 것도 있지만 무슨 간접적인 필요 사실 너가
앞으로 항등식을 또 볼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항등식이 안 나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자, 요거까지만 쓰고요. 여기다가 페이지를 하나 쓸 거예요. 자, 사실 앞에 아까 보고 25쪽에 가보시면 이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자, 3교시는 한 3가지 정도 썰을 풀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25쪽 가보시면요. 자, 위에 보이시나요? 참고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가 방금 필기한 그 내용. 한 번 더 써볼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 뭐다? FE랑 항등식이에요 라는 말이 어쩌면 간접적인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데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은 아니야. 다시 한번 항등식의 뜻을 이해한다면 저 말은 당연히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이 말은 항등식이 아니에요. 왜? 자, 애초에 항등식의 뜻이 뭐라고 했죠? X에 상관없이 모두 차게 되는. 사실 그게 항등식이란 거는 같은 말이잖아. 모든 x가 항상 되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얘는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부터 할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말 어때요? 항등식인가요? 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 말을 어려워합니다. 임의라는 말. 얘를 한번 체크해볼까?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혹시 임의가 뭔지 아세요?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 중에. 혹시 영어로 치면 요즘 친구들이 이 영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영어로 임의가 이거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아세요? 문제. 랜덤. 그런 의미의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게 어쩌면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x에 대해.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또 이게 수학에서 임의랑 모두는 좀 다른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항등식이에요라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도. 어떻게 나온다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데요. 이미 x에 대해 성립하는데요. 혹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데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아, 항등식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요. 다시 한번 뒤로 가보시면요. 요 표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다시 첫 번째 문제 밑줄 한번 쳐볼까? 자, 이 문제 어디에 밑줄 칠 것 같아요? 밑줄 어디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요. 자, 써볼까 한번? 요거 지금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나 항등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저게 원래 항등식의 뜻이잖아. 뜻. 이해돼?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 칠 것 같아? 오, 나 바로 나왔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임의의 얘도 마찬가지로 나 무슨 식이라고 그러면? 나 무슨 식이다. 나 항등식이야. 그 말인 거야. 물론 주인공 문자는 x입니다. x에 대해서. 한 번 더. 6번 문제. 어디에 밑줄 칠 것 같아요? X에 관계없이. 밑줄. x 값에 관계없이 나 항상 되는데요. 그러면 얘도 역시나 뭐다?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나 항등식이야.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춰볼게요. 자, 해볼래요? 항등식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 또 우리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해볼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하지 않아요. 항등식.
아니면 좀 뭔가 긴가민가한 게 있나? 시간을 재볼게요. 이 문제에 약간 긴가민가한 것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예요? PX 앞에 PX가 뭔지 모르겠어요. PX는 위에 써있네요. PX는 지금 뭐라고 써있니? 어떤 다음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어떤 식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음 식이 들어있다. 지금 저희가 그 식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는 요거 한번 필기를 해보실 건데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무슨 풀이 있었죠? 기억나? 복습. 이것이 복습. 첫 번째 풀이법. 무슨 법? 개수비교법. 근데 이 문제는 개수비교법을 좀 쓰기에는 어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당시 P가 맞아요. 그러면 남은 게 두 번째 무슨 법 남았죠? 수치 이름도 외워봐. 수치대입법이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수치대입법도 P가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과연 못 쓸까요? 수치대입법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P 없앨 수 있지 않아요? 뭐 대입하면 될까요? 또는 이런 네, 0은 안 할 수 있지. P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는 수가 두 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대입해봐. 네.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첫 만남이라 지금 이럴 수 있구나. 지식이 늘었네요. 사실 아까 말했잖아.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이 문제는 사실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P가 지금 뭔지 몰라. 어떤 식이 들어있는데 다항식이래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된다. 나 항등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개수 비교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P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숫자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근데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돼. 이 문제는 더더욱이 P를 없애주는 숫자인 거야. P가 없어져야 돼. P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숫자가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2차 방식. 대입하시면 아마 뭔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A가 6나고 B가 마이너스 3나 아닙니다. 숫자를 잘못 대입했어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윤종이가 내가 1학기 내내 말했던 거 윤종아 틀리는 건 좋은데 계산 실수가 안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부터는 치명적이거든요. 이제 사실 그럼 봐봐 대입이라던가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책임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한 대입이거든요. 근데 자꾸 미스가 나요. 그러니까 미스가 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좀 많이 서로 힘들어져. 이게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잘하게 실수를 해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고민 많이 해보라고. 이번 특강의 취지 중 하나 그거예요. 선행하면서 너가 한번 아직 고등학생 아니잖아. 아직 시간 남았잖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거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소하지 않아. 지금부터는 그거 틀리면 대학 못 가는 거야. 지금부터는. 한 번에 맞춰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다시. 이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항등식 문제예요. 물론 간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PX라고 해서 그래 다항식인 건 아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다 모른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아까 말한 첫 번째 풀이법. 필기해서 수치 대입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더더욱이 조심해야 돼. 숫자를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숫자예요? 얘가 죽어야 돼요. 자, 얘가 죽는다는 말은 앞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 얘가 0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 0 되는 x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1 한번 넣어보시면요. 여기가 0으로 바뀌면서 P1이 뭔지 몰라도 대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식에다가 1을 쭉 대입해보시면 자, 여기 암산이 안 되면 그냥 저처럼 천천히 쓰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쓸게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네, 시간은. 두 번째는요, X에다가 뭐 대입하자고요? 요거 0 되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수가 모르지 않죠? 또 이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고등학생인데 중3으로 깔수 없고, 그렇죠? 자, 대입할게 그러면 이것도 죽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3, 빼기 5가 됩니다. 자,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인가? 요? 그래서 요식이랑 요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틀린 법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B값 먼저 나오고 A값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기대되죠? 근데 자, 요거 제가 아까 말한 다음 시간쯤에 이제 또 뒤에 또 가서 또 이런 걸 많이 할 건데 하나 미리 땡겨서 말해줄게요. 저희 일단 참고로 이번 문제의 답안지 의도는 이거예요. 답안지 의도는 수치대입법 쓰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자 설명하면 필기하면 잘해봐. 이거 두 번째 이거 혹시 개수비교법 가능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가 아마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너의 눈을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제 역할 중 하나가 너가 새로운 걸 보게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봐봐, 이거를 하려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라고 하죠? 이해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걔가 뭔지 몰라.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부제목이 있어요. PX를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항등식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생각도 합니다. PX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PX를 만들어서 전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요? 자, 봐봐.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해해 보세요. 좀 치울게. 자, 먼저 지금 PX가 무슨 식이에요? 자, 다항식이란 말은요, 꽤나 큰 힌트가 돼요. 너가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고3까지 다 한다고 했잖아. 너가 앞으로 수많은 식을 배우게 돼. 많고 많은 것 중에 다항식이다. 그 말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특징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차수가 존재해. 이 말이 돼. 우리가 다항식을 부를 때 1차식, 2차식, 3차식 차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PX가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즉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차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쌤 근데 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식이야? 그러면요 차수를 알 수가 있어요. 몇 차일까요? 1. 왜? X제곱 마이너스 1 어쩌고저쩌고 하면 X세제곱이 이게 나와야 돼. 100% 이상. 이런 추리를 할 수가 있다. 그냥 항등식이야. 식이 똑같아야 돼. 3차는 있네. 얘 무조건 뭐다고? 방금 말한 대로 1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추리. 1차구나. 여러분 1차인데? 그럼 지금부터 PX를요. 좀 문자를 더 빌려 쓰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 A, B는 쓰면 안 돼요. PX를 뭐라고 볼까요? 문자 한번 써볼까요? PX. 이거 어때요? 이렇게 적어요. 1차식이니까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자리에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너가 앞으로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근데 이 가능성 한 가지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다시 위에 있는 PX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든 CX 더하기 2라는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너는 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문제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까지만 소개드릴게요. 더 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능성. 이해돼요?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얘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1번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는 2번은 비효율적이야. 1번은 훨씬 낫잖아. 근데 이 가능성은 알긴 아시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는 2번입니다. 아니, 다음 문제 안 나요. 2번 들어갑니다. 자, 말했잖아. 오늘 3교시 컨셉은 윤종아 너한테 교훈을 주는 거야. 이해돼요? 오늘 처음 배웠지만 너한테 내가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야.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방금 같은 문제. 모를 때는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이 문제를 고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읽어봐. 자, 세 번째가 나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야? X에 대한 뜻이야. 빙고! 자, 피할게요. 위에다가. 세 번째 교훈. 혹시 요즘에 그 유튜브 보시면 그 레슨 혹시 하세요? 그 짤 보세요. 쇼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 이제.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쓰는 말입니다. 한번 써볼래요. 고정관념 깨기. 그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는 항상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X.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X가 많아. 그래서 쌤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요. 누구를? 이게 X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로? 주인공을 바꿔버려. 아니 K에 대한 한 번씩 그러면 주인공이 지금 K가 되는 거야. 이해돼? 첫 번째 고정관념은요. 뭐 주인공 문자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쓸까요?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고. 제발 주의하세요. 주인공이 항상 X라는 보장이 없어. 첫날에 말했어. 고등부 수학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X가 주인공인지 아는 건 아니야. 문자가 많으면요. 무조건 체크해요. 저는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K에 대한 것이야. 그럼 질문. 그럼 이 문제 이제 항등식 문제거든요. 이 식의 정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쫙 정리해서 K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K를 그러니까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를 모셔야 돼요. 해보시죠. 자, 다시 K가 주인공이면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제 K가 있는 데니까 K를 마치 X처럼 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가 X가 지금 되는. 너가 기존에 알고 있던 X 역할을 K가 한다라고 이해하잖아요. 풀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란 말은 2번 됐다는 얘기네. 요거 풀고 2번도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한 고정관념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고정관념은 바뀔 수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역시나 시간을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죄송해요. 벌써 시간 많이 지났다. 1분 20초. 3교시는 교훈을 주는 교시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 간접적인 표현들, 이렇게 PX라는 미지의 식이 나왔을 때 대처, 그리고 주인공에 관한 좀 몇 가지 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유형, 찐 유형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요, 친구? 네. 자, 보세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고정문제 깨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어떻게 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일단 정리를 먼저 합니다. 지금 보이세요? 여기에 주인공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모아줘야 되거든. 나와, 나와, 다 나와. Wake up, wake up, wake up. 이렇게. 여기서 이제 봐봐. 우리 그동안은 X로 정리했잖아. 우리 첫날에 정리라 했던 거 기억나? 정리라는 거 배웠잖아. 그 정리를 하라고. K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러니까 항등식을 정리할 때는 그 주인공에 대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오랜만에 복습. K, 이거 두 개는, 자, 우리들 정리할게요. 센스 있게 K로 묶어주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말 이해돼요. K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얘, 지금 전부 다 숫자 취급을 당해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써있는 X, Y가 숫자 취급을 당합니다. 선생님, X 문자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K가 주인공입니다. 이해돼요? 미국에 가면 미국 본다면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X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뒤로 가. 전부 다 뒤로 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 항등식 문제니까 안 까먹었죠. 자, 오른쪽이 0일 때는 아까 말했습니다. 오른쪽이 0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게? 각각이 얘가 뭐가 돼야 돼? 너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12개 다 만들어진다. 깎으치는 부식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걸 하면 되겠죠. 계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첫날에 배웠잖아. 정리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게 정리하라고 K에 대해서. 자, 다른 책 가봐. 라이트센 30쪽입니다.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교훈을 주시네요. 교훈을 주세요. 30쪽이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30쪽에 193번 문제 보이세요? 193번 문제 보이세요? 이 문제에서 두 번째 고정관념 깨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필기해볼래? 자, 고정관념 깨기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 재밌지 않아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아까 말했습니다. 요거 무슨 식이라고 지금? 항등식이야. 근데 앞에 또 보시면 뭐 써있잖아. 누구에 대해서요? X랑 Y에 대해서입니다. 주인공이 몇 명이라고? 두 명일 수 있어요. 다들 칠까요? 고정관념 깹시다. 두 번째,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주인공이 주인공 문자가 몇 개? 2개 이상도 가능해요. 2개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되나요? 즉, 이 문제에서는 X랑 Y가 둘 다 미지수 역할을 합니다. 이해돼요? X랑 Y에 둘 다 뭔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여기 써있네요. A, B, C는 상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그럼 또 한번 시켜볼까? 그럼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주인공이 X, Y. 정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오른쪽에 요 모양을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X는 X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Y는 Y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X랑 Y가 없는 것들은 맨 뒤에 모아주는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보시겠어요? 심플해요. X가 주인공이면 X로 정리하면 되고, Y가 주인공 Y로 정리하면 되고, K가 주인공 K로 정리하면 되고, 두 개가 다 주인공이면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면
X 모여. 자, 우리 파티원 모여. X 모이고. Y 모이세요. 우리 파티원 모이세요. Y 모이고. 저희는 파티가 없는데 너네는 맨 뒤로 가세요 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간이 없네요. 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배 AX 더하기 AAY 플러스 BX 플러스 BY 더하기 C.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자, 할게요. X끼리 모여라 하면 X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센스 있게 X로 묶어주세요. 두 번째, Y끼리 모여라 하면 얘네들끼리 모아주면 됩니다. 센스 있게 Y로 묶어주세요. 세 번째, C 뒤로 가잉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정리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신 대로 뭐 계수 비교를 하자는 거야. 도와줘. 얘랑 누가 같아야 되지? 얘랑 4 방정식이니까 같아야 됩니다. 얘랑 누가 같아야 돼요? 3 원하는 얘는 누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연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교훈. 주인공이 두 이상도 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체크할게. 자, 깨세요.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두 개 이상 가능하다 안 된다? 된다. 라고 기억하세요. 자, 다른 책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유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쪽입니다. 자, 베이직생 돌아오세요.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안 돌아옵니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자, 여기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 문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친절하다. 어떤 면에서? 근데 이거 무슨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너가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 혹시 여기 있는 요 기호들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 기호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변수 그러니까 미디수 이름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A, B, C를 많이 쓰는데 얘는 왜 굳이 이렇게 쓰는 줄 아세요? 말하자면 그런 거야. 우리가 A, B, C를 많이 쓰는데 보통 그때는 언제냐면 미디수가 몇 개 없을 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면 그냥 A, B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몇 개죠? 그럼 이게 만약에 원래대로 A, B, C, D를 쓰게 되면 A, B, C, D, E, F라고 물론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좀 뭔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요런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느낌 오시죠? 쌤, 얘는 뭐라고 읽어요? 뭐 읽는 방법은 중간이라는 그냥 뭐 학교를 치면 번호야, 번호. 몇 번이죠, 학교에서? 28 그런 느낌. 얘 0번. 0번 미지수. 0번. 얘 몇 번? 1번 미지수. 얘는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랄까, 그냥 번호를 통해서 학교에서 번호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ABC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되고 왜 6개인지를 알겠어요? 왼쪽에 지금 식을 보니까 오마이갓 x 플러스 1의 몇 제곱이에요? 근데 상상해봐. 5제곱이니까 제일 큰 항의 차수가 얼마죠? 5창이에요. 그럼 사실 얘는요, 일단은요, 아무튼 항등식이잖아. 상상해보라고. 첫 번째 프리터. 개수 비교하는 거 어때요? 개수 비교. 좀 어떨까요? 자, 이 문제를 개수 비교로 푼다는 말은, 명심하세요. 항등식이다. 이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풀이를 두 가지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 쓰라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뭘 쓸지 판단을 빠르게 해야 돼, 지금부터. 첫 번째, 얘 개수 비교를 하려면 이 식을 뭐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해야 돼요. x 플러스 5번 곱해야 돼. 솔직히 불가능할까? 는 아니야. 시간 많으면 좀 시간 많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봐볼래요?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는 심지어 맨 오른쪽에 x 플러스 1에 몇 제곱 있어요? 실제 그 선생님이 시험 저렇게 내요. 이 문제를 보다 느끼니 의도가 올 것 같아요. 개수비교 쓰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법? 수치 네, 수치 대입법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위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필기 하나 도와드리고 이거 있잖아. 내 생각에 칸이 좀 좁을 수 있거든. 오답 노트라던가 다른 뭐 좀 다른 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혹은 뭐 그런 책도 저기 앞뒤에 가보면 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 빈 공간에다가 필기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일단 이 유형은요. 또 제가 간만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등식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 미리 얘기하자면 항등식은요. 솔직히 말해 항등식은요. 원래 단독으로 시험 잘 안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 다음 시간 내용인데 원래 항등식은요. 이번에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콜라보 하는 게 진짜 찐으로 시험 문제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 유형은 단독으로 항등식 유형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뒤에다가 경제목 하나 써드릴까요? 하나 외운다고 치면 이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대입법을 좀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하기에는 차수가 너무 커요.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뭔가 마치 너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할 테면 해. 시험에 막 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치 대입법을 조금 응용하면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자, 한번 PDF 내려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저희 친구 뭐 흰 종이 이런 데다가 다른 거는 쓰지 말고 요 가운데 식 하나 보이세요? 요 식 하나 보이세요? 요 식만 한번 좀 꺼내 쓰세요. 지금부터 이 식을 좀 가지고 노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요 식만 한번 먼저 써볼게요. 제가 저희 오늘 숙제에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보여드릴게요. 사실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잠깐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요, 또 이 문제의 한 가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얘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얘네들이 이거거든요. 얘네들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야. 얘네들을 뭐 하세요 문제예요? 이번 유형은 특징이 있고 있어요. 뭔가 얘네들을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A2를 구해라고 나오기는 힘들어.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지금부터 맞춰봐. 자, 바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수치에 있고 숫자를 넣을 거예요. 혹시 여기다가 어떤 숫자 하나 넣으면 이거 탁 넣는 거세요. 이게 그냥 나오는 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1. 그런 질문. 지금부터 거기다 필기해 볼게요. 자, 저희 지금부터 이 문제가 결국은 저런 걸 물어보는데 몇 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몇 개를 넣으면요 여러 가지 뭔가 좀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방금 말씀하신 써볼게요. 숫자 1입니다. x에다가 숫자 1을 한번 넣어보면요 왼쪽이 2의 5제곱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고? 어쩌면 x가 다 지워지는 효과가 나요. x가 싹 녹아. 소금 녹은 것처럼. 그리고 딱 뭐가 남는다?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이렇게만 남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도 할 수도 있고 얼마 정도 암산 안 하세요? 62 32 64는 6제곱입니다. 암산 안 되면 암산하지 마. 32예요. 써줄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아까 그 문제 정답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근데 다른 문제를 미리 다 만들어주고 다 보내줄게요. 그럼 제가 운 한번 띄워드릴까? 그럼 혹시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 비슷하게 응용하시는데 이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x의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좋은 점이요. 마이너스. 자, 느낌 와? 자, 이 문제는 사실 어쩌면 수치 대입법 문제라는 게 꽤 큰 문제. 그냥 의심하는 거야. 뭐 너무 나오려나? 왜 넣어보면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문제예요. 왼쪽은 뭐가 되죠? 0인가요? 얘는 정답이 0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약간 재밌어 보이는 게, 자, 이식 두 개가 나왔잖아. 혹시 이식 두 개를 연립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편의상 이식의 이름을 좀 기억이라고 부를게요.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이식을 기억이라 할게요. 이식을 내가 니은이라고 볼게요. 그럼 혹시 세 번째입니다. 여기 식에서 기억이랑 니은을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부터 할까요? 32 더하기 0은 얼마예요? 30.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봐라. A0 더하기 A0가 얼마예요? 2. 그런데 A1 더하기 마이너스 A1은 뭐가 돼요? 0. 0이 지워집니다. 얘네 둘은 또 역시나 2A2 뒤에 거는 또 지워지고 그 다음 거는 역시나 또 2A9 이렇게 만들어져요. 느낌 와? 요 식에다가 양쪽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고? A0, A2, A4를 더하면 합이 얼마다? 10. 요것도 문제였어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자, 이 친구에게 특징 하나 발견했어요. 0, 2, 4 어떤 숫자인 줄 아세요? 수학 선생님? 네. 말하자면 무슨 이게 뭐예요? 2. 표현하자면 짝수의 합입니다. 짝수의 합을 물어볼 문제라면요. 그럼 이해돼요? 짝수의 합을 물으면요. 순서 어떻게 하죠? 먼저 숫자 1과 마이를 넣어서 얘네들을 뽑으셔야 돼요. 다 더한 거랑 뿔마를 뽑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식을 어떻게 하자고? 근데 주의할 점은 더한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막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왜? 두 개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짝수에. 그런 느낌 오네. 세 번, 네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위해서. 바로 갈까요? 왼쪽은 덕가 32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이 느낌 오죠.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짝수가 지워지고 홀수가 어떻게 된다고? 몇 개씩? 두 개씩. 그럼 역시나 양쪽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로 합니다. 7. 그래서 이번에는 뭐의 합이에요? 홀수 번째 합.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홀수의 합이라기보다는 홀수 번째 개수의 합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참고로 여기 쓰는 게 다 숙제에 나와요. 바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가능성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얘는 오늘 숙제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얘만 따로 갈 수 있나요? A0는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상수항은 0을 대입하면 돼요. 얘네들이 죽어야 돼요. X가 얼마? 써볼게요. 0 한번 넣어보시면요. 왼쪽은 1이 나오죠. 오른쪽에 뭐 나와? 다 죽고. 그럼 하나 더. A0이 1이면 요 자리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건데.
다시. 자, 일단은 똑똑한 친구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면 숫자 몇 개 넣어서 저런 모양 만드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로 나오네요. 9번 문제 28쪽입니다. 자, 28쪽에 9번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실까요? 필기는 다 하신 거죠? 바로 나오다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렇게 모르면 x에다가 뭐 넣고 연립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에 한 번만 아하 하시면 돼요. 사실은 한 번만 그 소리구나 하시면 몇 번 해보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 문제니까 제가 볼 때 유형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이해도 하시고 외우라는 얘기예요. 통째 시험 문제니까. 얘는 개수 비교는 힘들어. 전개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자? 숫자를 몇 개 넣는데 아무 숫자는 아니야. 저기 있는 모양이 나오는 숫자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지. 답을 말해줘. 자, 그 숫자를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기 아까 말했죠. 짝수 더하는 거. 뭔가 나오셨나요? 네. 그럼 혹시 1번이 정답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오, 2번은요? 마이너스 27. 3번은요? 마이너스 14. 위에 거 한번 드려볼까?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맞추면 집에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4번 나왔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 x에다가 1 넣은 거 아니죠? 네. 이 문제는 1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오른쪽에 x 플러스 1입니다. x 플러스 1이면요. 넣는 숫자도 그에 따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교훈! 저는 교훈 중. 근데 농담이긴 한데 진담이기도 해요. 너가 좀 문제를 다 골라내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얘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너가 숫자를 좀 그만큼 바꿔줘야 돼. 조금씩 틀어줘야 돼. 조심하세요. 도와줘봐. 이거 풀 때 그럼 뭐랑 뭐 대입했어요? 첫 번째. 0이랑 x 잠깐만 찾아갈게요. 자, 0 대입한다. 자, 다시 말해 이번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요. 숫자도 그만큼 좀 바꿔줘야 된다는 말 이해돼요? 자, x 0 대입하면요. 왼쪽에 10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말 이해돼요? 땡땡땡 쓸게요. 또 요거 무슨 경우인지 아시겠어요? 좀 많으면 땡땡땡으로 퉁칩니다. 근데 요거 정답 아닌 거 알죠? 네. 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지금 뭐가 빠졌나? A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게 요거 하는 거야. 요거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예. x에 뭐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는 것도 단독으로 구하는 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대입하면 암산할게요. 10을 나오네요. 여기는 얘만 남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이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요 값이 얼마나 나요? 마이너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네. 유명한 유형 문제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무리하시고 오늘 숙제는 카톡에 있는 거 보시고 아까 요 프린트까지 요것도 또 뭐라 하면 양이 많으니까 여행 갔다 와서 한번 잘해봐요. 알겠지? 네.
그 다음 시간 월요일 날은 좀 재밌는